요즘 같은 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오늘 청년은 제 발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 끝났죠. 마지막 퇴근이자 퇴사죠. 아쉬움,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30년 다닐 줄 알았습니다. 정년까지 갈 줄 알았는데 1년 조금 넘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30년 계획이 어쩌다 1년 만에 끝난 걸까요? 25에 들어간 대기업. 입사 6개월 만에 영업실적 1위에 오를 만큼 실력 있는 사원이었습니다. 좀 지금 힘들지만 차차 좋아지겠구나 하면은 회사에 좀 더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가고 승진하고 다른 부서에 가고 더 높은 좀 더 큰 직책을 맡고 근데 더 힘들어질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회사 앞 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 열심히 얻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고향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사실 고향에 오는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퇴사를 내내 반대하셨던 아버지입니다. 나만 집에서 나만 백수네. 아빠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는데 나만 백수야. 노스레를 떨어봐도 아버지 표정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는 그저 답답하십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버지? 할 말이 보이냐? 네가 어디 어려우면 네가 봤냐? 건드지 뭐라고 뭐 이해는 가지고 이해한다는 아버지 말씀에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니요. 어디 랩 많이 들었어? 아, 예. 네? 요즘 많이 아빠가 기대를 많이 해보고 계시더만. 그렇죠.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돈이야 내가 많이 갖다 썼지, 대학생이라서. 예상치 못한 아버지 지인과의 만남. 참 불편한 식사입니다. 서울로 대학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자랑스러운 아들. 이제 큰 자랑거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얘기해보면 형은 월급을 한 4년 넘게 받았잖아. 이렇게 집에 돌아온 건 6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가봤냐? 다 아버지도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너 고생하는 걸 알아. 근데 네가 어찌 강하게 나가니까 응? 너는 응? 오다가 다 집어내 버려도 살겠구나 했는데 응?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고 내가 트러블 했던 게 뭐냐면은 왜 응?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내려오냐. 아빠는 그렇잖아요. 응? 좋은 직장 때려치고 응? 그만둔다니까. 아빠 그게 저거지. 다른 거 보였냐? 정해진 연차는 1년에 15일이다 하지만은 뭐 1년에 한 3일 가서 뭐 연휴 끼고 한 5일 갔다 오면 그것도 못 갔다 왔고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주말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도 간간히 출근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아빠 그 나이 시대 같으면 견뎠을 텐데 못 견디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첫째 시대 논다면 그것만 인정을 했지.
그 이해는 몰랐지. 응? 뭐 국경일이고 뭐 이해하고 명절 때 2, 3일 쉬고 그것만 생각했지. 뭐 국경일이 뭐 따졌냐? 응? 그리고서 그냥 거기서 한두 번 놀으면 거기서 바쁘면은 일하면은 일단 하루 더 쳐죽게 하면은 돈만 생각했지. 사실 아버지는 얼마 전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뭐 다닌다 그다 그러길래 그만뒀다 소리 못하고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도 다닌다고. 왜 그랬어 왜? 응? 왜 사실대로 말하지 왜 그걸 뭐 얼마나 내가 뭐 그걸 못 해갔더라. 아니 내가 뭐 어디 뭐 어디 사법고시 합격했어 아니 변호사를 아니 했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만뒀다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자식이 회사 다니다 그만뒀다 소리 못 해갔더라. 응? 나 그뿐만 아니라 응? 친구들 만나 네 아들 어디 있다며 그러길래 응 거기 있어. 응? 그러고는 그냥 그게 마음이 편치 그만뒀다 하면은 왜 그만뒀냐 소리 들으면은 뭐라고 대표를 내냐 차라리. 내가 왜 그만둔지 얘기 많이 해줬잖아 아빠한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얘기를 못해. 그냥 거기 있다고 하지. 직장을 나오면 미래가 없다는 아버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 둘 사이는 너무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1년 남짓. 무엇이 그토록 빨리 퇴사를 결심하게 했을까요? 이제 8시 반까지 출근이라지만 조직의 기강이다, 뭐 분위기다 해가지고 8시 전까지는 착석해서 있어라. 누구 하나 이렇게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고 출근 시간도 지켜보려는 마음으로 출근은 또 8시 20분 뭐 이렇게 출근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팀장님이 저한테 일찍 출근했던 문화나 그런 분위기를 좀 지켜라. 그때 저는 이제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희 쪽에서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노력해보겠습니다는 권위에 대항하는 말처럼 들릴 것 같아요. 최소 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은 일했던 것 같아요. 많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적응하면 차차 좋아질 텐데 조금만 더 버텨보지. 너무 이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대보다는 좀 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겠다. 어느 정도 돈을 일한 만큼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정도 일구고 그 정도의 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는 그게 힘들잖아요. 월급 받아서 정상적으로 몇십 년을 모아서 집 한 채를 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육아까지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급 받아서 부자 되기 힘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여유도 없고 둘 다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장 문화를 원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서 연봉은 절반. 제가 일만 제대로 한다면 윗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영향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겠다는 결심.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생각하는 게 뭐 180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여기에 오다 보면 물론 뭐 젊은 애니까 차이가 나겠지만은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오. 이 대기업에서 한 400 정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사면 150만 원 그거 받고 사면 돈을 올려서 받으면 올려서 받아야지 내려서 받아가면서 직장생활을 그게 편타고 이상하지요.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지 몇 주째. 아버지와 아들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지만 어느 때보다 서로가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대전의 기온은 영하 2.5도로 여전히 서운함 반, 서먹함 반입니다. 이제 슬슬 눈치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놀고 있는 아들이 된 것 같아 집에 있는 시간이 편치 않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하시는 아버지. 성실함이야말로 아버지 세대의 자산이죠. 아버지는 한창 젊은 아들들에게 이런 성실함을 물려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만큼은 돌아온다.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죠. 한동안 그런 아버지의 삶을 곁에서 바라보게 된 아들. 아무래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제일 혈기왕성하게 돈을 벌 나이에 있는 사람이 쉬고, 동생은 이제 일단 학생이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고, 아버지는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환갑이신데, 그죠? 60살이신데. 그거는 불편하죠, 솔직히. 아버지의 기대, 아들의 만족. 그렇게 멀어진 채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시간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을까? 일하시는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300m 앞 법석이 교차로 동해점에서 뭐 해야 돼? 철들고 나서 처음 와본 아버지의 일터입니다. 아버지는 재생 타이어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40년째입니다. 젊은 혈기로 힘 좀 써보는데요. 빨리 와, 동태형 오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 돌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좀 더 가까이서 한참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되진 못하는군요. 그래도 일이 제일 재밌더라. 이게 재밌다고? 재밌지. 난 전혀 재미없어. 내가 봐도 이거는 재미없는 일인데, 나한테는. 아니, 그래도 일이 제일 재밌어. 시간 잘 가고 뭐 근심 걱정 없고요. 일료만 전념하니까 그 놀아봐요. 얼마나 지루하지. 아버지가 말하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들만큼은 편한 일을 하기 바랬던 그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돈 벌기 힘든다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저 나올 때 그렇게 말리셨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죄송하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는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지금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달려가던 청년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높은 연봉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꿈입니다. 비록 시대는 달라졌더라도 그때 청년의 마음을 지금의 시대상과 연관시켜서 한번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한 청년 4명 중 1명은 퇴사를 합니다. 이런 취업난 속의 퇴사라니 알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못 버티는 건 아닐까요?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 걸까요? 회사 생활 3년차에 접어든 또 다른 청년. 힘겨운 취업 준비에 높은 경쟁을 뚫어야 했던 요즘 청년입니다. 퇴근 후 피로를 풀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 끝에 찾아온 곳입니다. 회사 생활이 문제입니다. 저 심장이 막 쿵쿵 뛰고 그냥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막 좀 미칠 것처럼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손발이 잘리는 기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회사에 손실을 끼쳐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위에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돈은 그냥 버리는 거고 이런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그거 네 돈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냥 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성명하복이긴 해요. 반론할 수 없죠. 반론해가지고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뭐 지금 욕 듣는 거, 짜증 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값이라고 막. 참으려면 진짜 눈 닫고 귀 닫고 참는 사람이 정말 많긴 해요. 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삶이 맞는 삶인가? 이제까지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걸 좀 보고 배워서 자란 세대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삶을 더 이상 참아도 괜찮은 삶인가 싶어요. 참고 사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견디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어떤 조직의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죠. 있는 게 뭔가 나아간 게 아니라 뒤로 가는 느낌. 여기가 그러니까 내 평생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니까 분명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끈기가 없느냐? 희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기성세대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가 성장하니까 내가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직급, 직책을 많이 얻게 되고 그 부분에서 나랑 동일시하는 거죠. 기업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동일시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있구나.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 갖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속 성장의 시대를 달려왔습니다. 지난 1, 4분기에 우리 경제는 수출이 계속 잘 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15.6%의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이 8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고의 호황을 향해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른 성장은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될 것 같던 고속 성장은 멈췄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사회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리를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청년은 외근 중입니다. 밖에서 하는 일만 주로 한다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가게를 방문한다기보다는 그냥 외경 사진만 찍는 작업이에요. 햇볕이 굉장히 따가울 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지치기는 해요. 단순 업무라서 더 지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런 일만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유 몰라. 아씨 더워. 1년 만에 복직한 회사. 다시 돌아온 회사는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도 안 지키네. 1년 전, 이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해고였습니다.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야근이 일상화되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회사 내에서 그 조직 내에서 경영진들이랑 사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불만 사항을 나서서 말했던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왜 너가 나서서 난리야? 라고 된 거죠.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웃기게 안 울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뭐라고? 이렇게 너무 놀라시죠. 갑자기 너무 뜬금없으니까 애가 출근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그때 하게 됐죠.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이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들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도 힘든 상황인데 소송이라니요. 28. 감당하기 힘든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하면 절대 익숙해지지 않고 약간 시한폭탄 받는 느낌이에요. 아 사실 이거 진짜 이게 다 뜯어져 있잖아요. 진짜 뜯기 너무 싫었어요. 이 칼로 이렇게 가위를 하기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악몽도 막 계속 꾸고 이러니까. 근데 뭐 결국엔 뜯어야지 나도 그 다음에 대응을 하니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맡아서 했던 일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다고 뭐 판단하거나 마치 그거를 자기가 이게 진술서를 쓴 사람이 주도하는 일이었는데 뭐 제가 망쳐놨다는 등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써놨다는 점. 회사 측에서는 그저 개인의 불성실이나 부적응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토록 쉽게 밀려나고 이토록 쉽게 막혀버리는 현실. 청년들에게 이것은 공포입니다. 더 힘든 건 부모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이제 회사원들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집에서 있는 제가 계속 생각이 나서 되게 가슴이 아팠대. 내 딸도 사원증 지금 걸고 한창 일하고 있을 나이.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았어야 했을까?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해고를 당한 후 새롭게 알게 된 건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힘겨운 과정을 똑같이 겪어보았기에 누구보다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아, 이맘때쯤이면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작년 11월부터 5개월 됐네요. 네.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도 진짜 그러고 싶고. 근데 아마 이번 달에는 그래도 다 끝날 거예요. 제 생각으로. 네. 한인사회가 있지만 그 한인사회 소송을 도와주었던 지인을 만나자 이래저래 할 말이 많아집니다. 한인식만 같다라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제 학교 후배도 부당해고 당한 거예요. 어디서 일했대요? 컨텐츠도 되게 잘 만드는 유명한 데예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있는 1년 반 동안 40명이 넘게 나갔대요. 그러면 약간 사이즈가 보이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이런 일 당해가지고 언니가 겪은 게 그 정도인지 자기도 이제 알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그래 막 노무사 어쩌고 얘기하다가 코치한 대로 왜 그때 예전에 철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말았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네요. 너무 심할. 부당해고가 이렇게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제가 뭐 저 혼자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고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과연 행복해졌을까 또 생각했을 때 아닐 것 같고 만약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더 걱정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학교, 과도 다 갔고 그 안에서도 좋은 성적, 수속도 해봤고 막 이런 식으로 따따따따 됐는데 취업 문제가 닥쳤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취업을 했는데 더 힘든 거죠. 부당해고로 또 당했고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알아보니까 뭐 철우님도 있었고 요번에 또 제 친구 또 부장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이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은 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냥 그게 덮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품이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너무 눈에 보이는구나. 사람들은 작은 회사라서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각자 창의적이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되게 재밌게 다닐 수 있는 회사야라고 생각해요. 월급은 적어도 서로 소통하며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입니다. 복직 2주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죠. 회사에서 이제 이 업무를 안내해 줄 때 만약에 뭐 이렇게 찍다가 퇴근 시간 가까우면은 굳이 복귀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좀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서로. 네. 바라던 복직입니다. 좋기만 할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 거의 지금 투명인간처럼 있어서 회사에서 뭐 딱히 말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거의 좀 인내는 없는 듯 지내고 있어요. 굳이 복직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째서 힘든 길을 택했을까요? 보통 힘든 길은 돌아가려 하는데 말이죠. 회사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어쨌든 제가 좋은 선례가 됐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다른 사원들이나 경영진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나 이렇게 잘 복직을 해서 본직 복귀 잘 해가지고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저도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한 달 남짓 같은 업무만 반복하던 생활을 그만 멈추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직장생활 1년 3개월, 부당해고 승소, 다시 선 출발선입니다. 늘 노력하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외에 다른 건 설 자리가 없었던 10대 시절. 대학에 들어오면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쉴 틈 없이 달려야 합니다. 누가 더 빠르게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인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취업까지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레이스. 그리고 취업 이후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새로운 시대와 마주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입니다. 5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퇴사를 경험했거나 고민해본 청년들입니다. 이들에게 직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 많고 이제 박정수 씨가 뭐 정말 막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해봤자 솔직히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때 느꼈죠. 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 계속 예만 하다 왔거든요.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냥 저는 되게 소모품 같아요. 일하고 있는데. 네. 그냥 필요할 때는 막 쓰다가 막 필요 없어지면 그냥 다 버려버리고. 네. 쉽게 대체되는 소모품. 예전에는 인재라고 부르며 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나서 청년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경제 호황기 때 청년기를 보낸 부모님 세대를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세대에 어떤 면을? 아니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네. 네. 뭐 이상한 거.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무척 당황하네요. 행복하게 벌 수는 저는 근데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한테 부럽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엄마는 집이 있어서. 저는 내가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도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특히 서울 하늘 안에서 이게 항상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때는 뭐만 해도 뭐 땅파도 뭐가 나오는 맞아. 시절인데 진짜 맞아. 라고 변론을 보통 하죠. 지금은 성장이 멈췄고 그래서 뭐 나아갈 것도 없고 우리가 뭘 해도 개진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근데 되게 느껴보고 싶네요. 회사랑 같이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신나서 일할 것 같아요. 내가 일만 받았는데 10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100만큼 크잖아요. 그냥 10이 모일 거니까 사람들끼리. 그랬을 때 그 성취감은 지금 제가 느끼는 회사에 대한 성취감이랑 확실히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예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저 상상도 안 돼요. 아예 모르겠어. 지금의 청년들에게 고성장은 짐작도 할 수 없는 세계인가 봅니다. 어르신분들께서 나 때는 이랬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나 때는 재떨이 던져도 맞았어. 뭐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거 난 담배 안 피는데 다 피니까 그냥 참았어. 근데 제가 뭐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지금 때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지금은 훨씬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다양한 삶의 방법이 보이고 인간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는 제 자식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태어났을 때 저랑 똑같은 노동 시간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좀 바라지 않아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더 후퇴하는 삶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독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나는 내 자식한테 야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더 나아진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이전 세대와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했지만 청년들에게 기존의 방식에 적응하라고만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고 2년 연속 2%대 성장이 유력시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저성장의 시대라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렇군요. 지금 청년들은 이런 시대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군요. 가장 선호하는 직업도 변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 선택의 이유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쫓겨날 리는 없잖아요. 제가 뭐 법에 저촉되는 일만 안 하면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하기로 결정했죠. 적어도 떨어지면은 저를 원망하지 마. 왜 날 떨어뜨렸어?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제가 커트에 못 미쳐서 남들보다 못해서 떨어진 거니까. 안정적이니까 다들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패기가 없다,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에 매달리는 청년들을 보니 절박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어째서 이토록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동기? 우리는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면접 1차에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분명히 모자란 게 없는 친구인데 거기서 떨어지니까 이유도 모르고 도대체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답하고 막 그런 거를 저도 계속 겪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을 준비 안 했으면. 저의 학력, 저의 집안 배경 그런 것이 문제라고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잘못됐나? 방법이 잘못됐나? 이게 내 길이 맞는가라는 고민은 있었지만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돼.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돼. 내가 여자라서 안 돼.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뭐 사기업은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계속 다니기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맨 처음에 제가 공무원 준비한다 했더니 구급 공무원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하는데 저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세상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진짜 그게 막 제일 공부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약간 공부하느냐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아빠는 구급이라도 붙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년 차에. 근데 안 된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깨달으셨죠. 이게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 우리 딸이. 그래서 1년 차에 구급 떨어졌었는데 엄마한테는 말하고 아빠한테는 그냥 붙었는데 안 간다고. 그게 진짜 그래요. 공무원 시험의 위상은 달라진 세상을 말해줍니다. 꼭 공무원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면 아마 다들 그 일을 할 겁니다. 큰 성공을 꿈꿀 수 없는 시대. 그렇다면 남은 것은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는 삶,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그것이 지금 청년들이 노량진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공무원 임명장을 받는 날입니다. 누구보다 새해를 기대하는 청년들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직업, 모두 이날만을 꿈꿨을 겁니다.
신규 공무원입니다. 신규 공무원은 공무선서 후에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명 대상입니다. 30명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이 청년은 일찌감치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구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청년에게는 축하 인사에 이어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오곤 합니다. 축하한다면서도 이제 네가 왜 여기 있냐. 왜 7급하지 그랬냐만 한 150번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세어봤거든요. 작년부터 한 며칠 전까지. 한 150번? 40, 50번 들은 것 같아요. 7급도 남들이 막 2년만 하면 붙는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이미 저희 학교에서만 저희 학교나 연세대나 서울대만 해도 수천 명이 7급을 하는데 뽑는 인원은 몇백 명 수준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제 고시도 안 뽑잖아요.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하니까 다 그 인원이 지금 7급, 9급으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제 솔직히 아버지께 죄송한 거는 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불합격했다고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9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9급 합격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잘 됐으니까 알았다고는 하셨는데 좀 아버지께 죄송하더라고요, 그거는. 인생을 걸고 고민하고 선택한 길입니다. 수많은 축하 속에서 여전히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청년.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도 대기업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되게 좀 약간 이른 나이에, 이른 연세에. 그래서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광주에서 같이 종종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명퇴를 해서 다른 직업 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가족 위해서 해야 된다. 되게 좀 슬플 것 같아요. 그게 싫었어요. 청년들이 노력해서 얻고 싶었던 건 불안하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됐다고 하면은 너 효녀다 라는 말도 좀 먼저 듣고 또 그냥 장난스럽게는 장원급제네 맨날 떨어져서 합격하니까 너무 좋고 실감이 좀 안 났어.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자기 수업은 계속 확인하고. 맞아, 내 거 없는 줄 알고 잘못 나온 줄 알고 그래. 신규도 가고.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청년. 꿈이 작다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학벌, 지역. 청년의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들 물을 겁니다. 정말 아깝지 않냐고. 좀 그것도 작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 없고 그냥 그런 게 또 엄청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자가를 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한다는 게. 청년들은 이제 막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더 멀리 날아올랐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힙니다. 이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옳은 삶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안전하고 공정한 삶. 그것을 위해 평범한 꿈을 선택합니다. 가족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삶? 가족이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냥 아침 밥 먹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냥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 했어요. 큰 건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뭔가 애를 키워도 이렇게 이게 불안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갈 수 있고 옷 사고 싶으면 가서 명품은 아니어도 제가 사고 싶은 옷 살 수 있고 이런 생활이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더라도 가족 모두가 이런 생활을 누리는 그런 게 약간 목표인 것 같아요. 삶의 질을 선택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선택하면 삶의 질을 포기해야 되고 둘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직장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계약을 좀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단순히 이런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가 약속하고 그렇게 지키기로 한 건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도착한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